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출시 전에는 엄청난 관심을 받다가 이제는 놀라울 정도로 아무도 관심이 없는 LG 듀얼업 모니터와 가성비 좋은 모니터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가격은 98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팔리고 있고요. 패널은 나노 IPS 패널, 화면비는 16대 18, 굉장히 뭔가 변태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고, 해상도는 2560-2888 SD QHD, 주사율은 60Hz, 모니터함 포함 제품이라서 회전, 틸트, 피버팅 모두 다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살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의 사람들은 구매하시면 안 돼요. 구매하면 돈 낭비입니다. 자, 누가 사야 되냐? 1번 미디어 크리에이터, 미디어 편집자 분들, 두 번째 프로그래밍 개발자, 세 번째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만약에 내가 여기 해당 안 된다, 오늘 내 관심이 여기 가 있지만 요거 구매하시기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는 가성비 모니터 구매하는 방법으로 여러분께 맞는 모니터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모니터 고를 때 알아야 할 거 딱 4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4가지. 화면 크기, 패널, 해상도, 주사율,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화면 크기. 100명 중 99명은 24인치, 27인치, 32인치에서 모니터를 구매하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24인치. 책상이 넓지 않은 사무실 공간이나 원룸 같은 곳에서 쓰기에 가장 적합한 모니터인데요. 책상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쫙 뻗어보세요. 앞으로 쫙 뻗어서 이 손이 닿는 위치에 모니터가 있다, 거기에 둬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4인치 구매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이상 27인치, 32인치로 가게 되면 모니터 얼굴이 너무 가까워서 눈이 아프고 쉽게 피로해지게 돼요. 다음 27인치입니다. 넓은 책상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팔을 뻗었을 때 모니터가 조금 더 멀리 있다, 벽이 조금 더 멀리 있다 하시는 분들은 27인치 구매하시면 됩니다. 얘가 정말 영상 감상하기에, 게임하기에, 그래픽 작업하기에 웬만한 작업할 때 가장 적합하고 넓은 모니터예요. 훨씬 작은 15인치 노트북으로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지만 27인치 정도는 되어야 멀티태스킹에서 화면을 2분할하거나 4분할해서 작은 화면으로 볼 때도 정보를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27인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대중적인 크기예요. 다음은 32인치입니다. 27인치보다 훨씬 더 크죠? 27인치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책상, 모니터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요. 그래픽 작업, 미디어 작업을 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32인치부터는 TV처럼 좀 멀리 두지 않는 이상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를 한 번에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게임 하시는 분들이 32인치 많이 선택하시지만 커브드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화면이 넓지만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하실 거라면 32인치 커브드가 아닌 이상 27인치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32인치는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로 미디어 작업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리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듀얼업 제품은 어떠냐? 22인치 모니터입니다. 그거를 위아래로 붙여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모니터는 16대 9나 16대 11 가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엔 16대 18입니다. 16대 9 22인치 모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작업할 땐 정말 좋은 모니터예요. 확실히. 저는 영상 편집 작업을 주로 하는데 클립 같은 게 쭉쭉쭉 쌓이게 되면 이 프리미어 레이어가 쭉쭉쭉쭉 위로 쌓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16대 9 모니터에서는 어쨌든 내가 영상 프리뷰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프리뷰를 딴 데 뺄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면 한 화면에서 이 모니터를 아무리 축소해도 내가 눈으로 봐야 되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이 볼 수 있는 이 프리뷰를 줄이지 않는 이상 이 아래쪽에 있는 음성이나 영상의 클립들은 좁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니터를 위아래로 붙이고 사용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정말 길다 보니까 위쪽에다가 프리뷰 크게 띄워놓고 해도 아래쪽으로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프리미어 프로도 그렇지만 애프터 이펙트 같이 한번 작업할 때 뭐 몇 초 단위로 수십, 수백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완전 작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좋은 모니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작업할 때도 굉장히 이 생산성이 올라가는데요. 저처럼 16대 9의 썸네일 작업 이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포스터 작업처럼 위아래로 길거나 여러 다양한 비율의 이미지 작업을 하셔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이 전체적으로 내 작업물을 띄워놓고 한눈에 보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모니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DCI P3 98%를 지원하는데요. 저도 이런 건 정확히 몰라서 한번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모니터들의 sRGB 색 영역에 비해서 약 15%에서 30%까지 넓은 색 영역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 일러스트 작업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영상 시청이나 게임처럼 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니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세로보다는 가로가 길 때 훨씬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그래밍이나 주식처럼 정보를 좀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받아들여 하시는 분들, 생산해내셔야 하는 분들은 글을 읽어 내려가듯이 위에서 아래로 긴 화면이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줄 수 있고, 모니터를 3개, 4개까지 확장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만큼 외장 그래픽카드가 달려있거나 외장 포트 연결을 여러 개를 지원하는 컴퓨터를 사야 되고 모니터를 사셔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엔 듀얼업 모니터 하나가 이렇게 위아래로 모니터가 2개 달린 것처럼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데 여러 다양한 화면 분할이 필요하신 분들, 외장 모니터 출력 포트가 부족하거나 그런 성능이 안 되는 컴퓨터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엔 듀얼앱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거 바로 패널입니다. 패널은 딱 3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VA, TN, 그리고 IPS입니다. 자, TN 패널부터 말할게요. TN 패널 같은 경우엔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하지만 정면이 아닌 약간 측면에서 볼 때는 모니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약간 음영이 지듯이 보입니다. 반면에 IPS 패널 같은 경우엔 어디서 보든지 왜곡 없는 시야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가장 대중적인 모니터 패널이에요. 하지만 응답 속도가 TN 패널에 비하면 조금 느립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라면 이 응답 속도가 느려서 뭔가 문제가 된다,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음 VA 패널인데요. 색 명암비나 색 재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곡도 적어요. 하지만 응답 속도가 IPS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그냥 대부분 IPS 사시면 만족합니다. 이 듀얼업 같은 경우엔 IPS 패널이긴 한데 나노 IPS 패널이에요. 너무 전문적인 거라 또 찾아봤더니 일반 IPS 패널과 다른 점을 보니까 이 모니터 LCD 패널 위에 나노 입자를 촉촉촉촉촉 박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걔네가 빛을 더 잘 흡수시켜서 색 표현력을 훨씬 정확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응답 속도도 일반 IPS에 비해 더 빨라졌고요. 원리는 어렵지만 어쨌든 나노 IPS가 IPS보다 훨씬 개선된 제품이고 그 개선된 패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3번째, 주사율입니다. 주사율은 부드러움에 관한 건데요. 이 주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게이밍처럼 순식간에 여러 정보를 파악하고 바로 반응해야 하는 게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주사율 모니터를 쓰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만큼 높은 CPU와 GPU를 요구하게 됩니다. 60Hz 모니터,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모니터 주사율이에요. 1초에 60장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거의 90%는 이거 60Hz 모니터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 120Hz와 144Hz 모니터가 있는데요. 일반 모니터의 2배가 넘는 엄청나게 부드러운 모니터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1초에 2배 이상의 이미지를 연산해내야 된다는 건데 그만큼 빠른 연산 속도가 필요하겠죠. CPU도 필요하고 GPU도 필요하고. 그런데 만약 내 컴퓨터가 배틀그라운드 같은 3D 게임 하는데도 좀 느려, 렉이 걸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픽 품질 좀 낮추고 해야 돼, 좀 타협하고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 120Hz, 144Hz 주사율 모니터를 쓰게 된다면 렉이 더 심해지겠죠. 무작정 고주사율 모니터가 좋아가 아니라 내 컴퓨터 사양을 먼저 측정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내 PC CPU가 i7이다, 라이젠 7급이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내장 그래픽이라기보단 2000번대, 3000번대 외장 GPU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 무난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 모니터를 편집 용도로 사긴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그렇게 고사양 PC들이 아닙니다. 에어 맥북에어 좋습니다. 좋지만 얘도 프로급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윈도우 노트북은 그램을 쓰고 있는데 걔도 i5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60Hz 주사율만 지원하는 듀얼업 모니터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 해상도입니다. 해상도와 화면 크기는 서로 맞는 궁합 같은 게 있어요. 이 궁합만 아시면 됩니다. 당연히 해상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선명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오락실에서 게임할 때 생각해보세요. 모니터 엄청 크잖아요. 화면은 엄청 큰데 캐릭터들이 어때요? 도트로 찍혀 나오죠? 그때 당시 그거 보면서도 너무 재밌다는데 지금 한번 오락실 가서 해보세요. 화면이 왜 이렇게 구려? 할 거예요. 요즘 게임들은 워낙 해상도가 높고 그래픽이 좋다 보니까 아무리 확대해도 도트 같은 거 안 보이죠? 진짜 실물,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모니터에서는 FHD, QHD, 4K의 선택이 있습니다. 물론 8K까지 가지만 그건 정말 일부기 때문에 제외할게요. 그냥 풀 HD 이상만 사시면 웬만하면 다 만족합니다. 풀 HD, QHD, 4K 다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궁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32인치 이상 모니터를 살 거다? 그럼 무조건 4K 이상 사셔야 됩니다. 만약 32인치 대형 화면에서 풀 HD급으로 본다? 해상도가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락실의 사례처럼 큰 화면으로 해상도가 낮은 걸 보기 때문에 도트가 하나하나 깨져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좀 불편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32인치 이상이면 무조건 4K, 그리고 24인치나 27인치 보통 FHD를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4K도 괜찮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높은 해상도를 본다? 얼마나 선명해요. 하지만 4K는 FHD의 가로, 세로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FHD 하나가 옆으로 하나, 위에 2개 이렇게 더 있다 보니까 총 FHD의 4배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많은 픽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선명해 보이지만
화면이 작게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면이 작게 보이는 게 아니라 글씨 같은 게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그래서 4K 모니터를 처음 딱 써보면 왜 이렇게 글씨들이 작지? 노안이 왔나?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게 해상도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면 세팅을 해가지고 좀 화면을 확대해서 배율로 한 150% 확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7인치까지는 FHD,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4K 쓰시면 됩니다. 듀얼업 같은 경우에는 SD-QHD라는 굉장히 특이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FHD와 4K 그 어딘가에 있는 해상도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얘도 화면이 크잖아요. 22인치 모니터, 그러니까 가로 비율은 24인치나 27인치에 비하면 좀 작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세로는 엄청 크다 보니까 결국 얘도 일반 모니터에 비하면 글씨가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화면 배율을 좀 해서 얘를 썼는데, 아니 모니터 좀 크게 쓰려고 넓게 쓰려고 하는 건데 그걸 확대해서 아이콘이나 글씨까지 확대해버려. 그럼 그게 뭐예요? 한눈에 볼 수가 없어지는데 결국. 그래서 조금 어색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냥 이 넓은 화면에서 작은 글씨, 작은 아이콘들을 이리저리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맥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 환경, 일반 인터넷이라고 해도 이렇게 핀치 줌 이렇게 하게 되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총평. 제가 지난 몇 달간 이 듀얼업 모니터를 쓰면서 느꼈던 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상들 같은 경우에 16대 9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를 영상을 보면 이 가운데 영상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검은색이에요. 위아래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 게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쓰면 안 되는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좀 게이밍 용도다, 영상 시청이다, 그냥 엔터테인 용도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27인치 FHD, 32인치 4K 모니터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처럼 좀 생산성 있는 작업을 할 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화면도 위아래로 두 개를 분할해서 쓰고 이렇게 원래 모니터까지 총 모니터를 3개처럼 쓸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 위주의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솔직히 일반 모니터들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분 있죠? 그래픽,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 프로그래머, 주식 요거 아니면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다른 노트북들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